원. 이제 여태까지 방정식이 끝났고 여기까지 이제 부등식을 한번 봅시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 책에도 약간 오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등호가 2개가 들어가 있다던가 그거는 이제 조금 보정을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랑 책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네. 자, 일단 부등식은 두 종류 있습니다. 절대부등식이랑 조건부등식이 있어요.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그래.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은 일단 부등식은 대소비교를 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허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허수는 대소비교가 안 된다라고 했죠. 실제로 존재하는 수가 아니니까. 여기는 안 써 있더라도 당연히 실수범이고, 얘는 그럼 실수를 제곱하고 3을 더하면 무조건 0보다 큰 거 맞지? x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합니다. 그럼 등식 중에는 항등식이랑 방정식 중에 뭐랑 비슷한 거야? 항상 성립? 방뭐? 항등식과 유사한 거죠. 그 다음에 조건부등식은 이런 애들이에요.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 구할 수 있지. 넘기면 2x, 넘기면 10, x는 5보다 크면 되겠네. 그럼 어떤 특정 실수값, 특정한 범위에서만 성립하는 거죠. 이런 걸 조건부등식이라고 하고, 앞에 등식이랑 비교하면 방정식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둘 다 배울 거고,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허수는 대소비교가 안 되니까 부등식에서는 모조리 아무 멘트가 없어도 실수 범위에서만 생각을 할 거야. 오케이. 자, 이거 뭐 다 알고 있는 내용 우리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해를 구하는 걸 이제 부등식을 푼다라고 하죠. 갑자기 옆에서 보니까 이걸 보니까 이모티콘이 떠오르지 않니? 이거 뭔가 옆에서 보니까 이모티콘이 떠오르네. 아무튼 넘겨보면 하도 오래 수업을 했더니 미쳤나 봐. 이모티콘으로 오겠고. 나 이거는 솔직히 내 입을 여는 운동 에너지가 아깝다. 이거 다 아는 거 아니니? 부등식의 기본 성질. A가 B보다 크고 같다. B가 더 크거나, 세 가지 관계밖에 없죠. A가 크거나 같거나 B가 크거나, 세 가지밖에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다 크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데 뒤에 증명에서는 많이 쓰입니다. 간접적으로 증명을 할 때 A가 B보다 크고 다시 B가 C보다 크면 A가 C보다 큰 거 확실하죠. 뭐 국어 시간에 배우는 거로 따지면 이런 걸 보통 뭐 3단 논법이라고도 하고, 다 아는 내용이에요. 3단 논법 왜 몰라? 국어 시간에도 명제 배워? 그건 아니네. 맞아. 이과생이면 보통 기납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고, 감성이 충만하신 분들은 보통 연역적으로 사고를 하죠. 연역법이 뭐니 근데? 대전제에서 어떤 결론 끌어내는 게 연역법이고, 나열된 검증된 사실로 하나의 결론을 끌어내는 걸 기납법이라고 하고, 예외는 있죠. 뭐 아인슈타인이나 뉴턴 같이 개천재인 분들이 연역법을 해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뭐 인류 역사상 존재하기 어려운 양반들이라. 뭐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데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더라도 여전히 부등호 성립한다. 같은 수를 빼더라도 성립하는 거 당연히 맞지.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뭐 이항을 하거나 해서 해를 구하는 거니까 이미 제가 굳이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뭐 다 아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양수면 양수로 양변을 곱하든 나누든 부등호 방향은 유지된다라는 게 5번째 나온 내용이고, 음수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바뀐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냥 사실 확인 정도만 해봤고, 그럼 당연히 순서가 여기는 1차 부등식을 먼저 복습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동시에 만족시키는 연립 1차 부등식,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할 거예요. 아유, 왜 이렇게 많아? 자, 7번. A, B의 부호가 같을 때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뀐다. 이거는 어떤 증명이라기보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3이 2보다 크죠.
역수 취하면 부호 반대로 되지. 근데 전제 조건이 있지. 역수를 취하더라도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애들. 여전히 왼쪽이 크죠. 그럼 둘의 부호가 같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는 얘기야.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근데 역수 취하면 이쪽이 더 크지. 그 얘기를 굳이 설명해 놓은 게 여기 나온 거고 얘는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변함이 없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n이 홀수이면 홀수번 거듭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된다. 홀수번 거듭 제곱하면 부호 변화가 없죠. 양수든 음수든 뭐 세제곱하면 그대로 양수는 양수로 나오고 음수는 음수로 나올 테니까. 근데 짝수번 제곱, 제곱이나 네제곱이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유의해 달라는 얘기지. 자기 마음대로 제곱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4가 마이너스 5보다 크지. 근데 제곱하면 뭐가 더 크니? 이쪽이 더 크지. 근데 세제곱하면 여전히 이쪽이 크죠. 그러니까 홀수번 제곱이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고 짝수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무조건 바뀌는 건 아니죠. 무조건 바뀌는 건 아니고 1차 부등식을 풀래. 이건 뭐 중딩도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이걸 풀라고 하면 뭘로 나누면 됩니까? A로 나누면 되죠. A가 양수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음수면 반대로. 그럼 여기서 유의하셔야 되는 건 0일 때밖에 없습니다. 0일 때. 이것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 A가 양수면 그냥 A분의 B 초과 이거 나오는 거고 나누면 음수면 A분의 B 미만이 나올 거고 근데 A가 0인 경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만약에 A가 0이다. 그럼 이 좌변은 이렇게 되니까 항상 뭐야? 0이지. 0인데 B에 2 같은 애가 써 있으면 성립할까? 안 하겠지. 0이 2보다 클 수가 없죠. 0이 써 있어도 성립 안 하죠. 0이 0보다 큰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 케이스가 두 개로 나누어져요. B가 0 이상이 써 있으면 해가 없는 거고 근데 X값에 상관없이 이쪽이 0인데 B가 0보다 작은 애가 써 있으면 그때는 항상 성립이죠. 해가 모든 실수입니다. 맞죠? 여기 마이너스 2 같은 거 생각을 해봐. 0은 마이너스 2보다 크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이죠. X는 없습니다. 그냥 날아가죠. 앞에 개수가 0이니까. 자, 이 두 가지 경우가 특수한 경우고 그 외에는 그냥 양수면 나누고 음수도 나누는데 부등호 방향이 변하냐 안 변하냐 그게 끝이다 라는 거고 이제 실제 해볼게.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 다 잘 하실 테니까 이거는 제가 문제로 예시를 들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근데 이 단어는 좀 허무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교과서를 봤잖아. 1차 부등식은 보통 한쪽 나와 있어요. 진짜 많이 나온 학교가 두 쪽 나와 있는데 여기를 잘하지 못하면 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잘못 푸는 경우가 생기니까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x에 관한 부등식이라고 했어. 그럼 제가 먼저 x를 넘기고 정리를 할게. 정리하면 x로 묶어내면 a 마이너스 1에 x. 자, 그 다음에 1은 1로 넘겨서 제가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되겠죠. 맞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냥 a-1을 약분하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 a-1이 만약에 0이면 나눌 수가 없지. 0으로 나누는 경우는 수학에 없습니다. 자, 그럼 케이스가 무려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a가 1보다 크다. 1보다 크면 얘가 0이 아닌 양수니까 그냥 나누면 끝이지. 해가 이렇게 나오겠고 근데 a가 1보다 작다 라고 하면 얘가 음수니까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돼야 되고 이제 세 번째 만약에 A가 0이다. 1이다. 1이면 이 부등식이 어떻게 되냐면 1이면 얘는 0 곱하기 x고 이거 1이니까 얘도 0이지. 이 부등식 성립하니? 성립 안 하지. 0이 0보다 클 수가 없죠. 해가 없다. 뭐 보통 수학 시간에는 해가 없는 경우를 불름이라고도 하고 여러분들 그냥 한글 네 글자 그대로 써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학교 가서 답지에 적으실 때는 불능, 부정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해가 없다 써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이거 되지? 자, 이제 두 번째 x 넘길게. 넘기면 또 이렇게 될 거야.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얘도 케이스가 세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 a가 1보다 크다. 그러면 그냥 나누면 끝이지. 양수니까. 근데 a가 1보다 작다. 그럼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역전돼야 되고. 세 번째, 그럼 만약에 a가 1이면 어떻게 되냐? 자, a가 1이면 얘는 0 곱하기 x고 이쪽은 마이너스 2죠. 이건 해가 없니? 항상 성립이니? 항상 성립이지. x에 뭘 집어넣던지 간에 좌변은 0이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 2보다 큽니다. 해가 모든 실수. 자, 이런 경우를 두 글자로 굳이 표현하면 부정. 자, 맞죠? 이제 3번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 3번은 제가 이쪽에 다시 쓸게. x 넘겨서 바로 쓸게요. 자, 이것도 세 가지 케이스가 존재하겠죠. 첫 번째, a가 c보다 큰 경우. 그럼 이거 양수네? 나누면 끝. 부등호 방향 변화 없음. 자, 두 번째, a보다 c가 크다. 그럼 음수네? 부등호 방향 변화. 자, 이렇게 될 거고. 세 번째가 또 중요하겠죠. a랑 c랑 같을 때. 케이스 구분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어려울 거예요. 자, a랑 c랑 같으면 이 부등식이 어떻게 되냐면 x의 개수는 0이고 이쪽은 b-b가 되지. 근데 이 값이 뭔지 모르잖아. 이게 앞에 문제랑 차이점이라고.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 이쪽에 양수가 오면 항상 성립하지 않습니까? 이쪽은 무조건 0이니까. 그지? 그럼 얘가 양수라면 d가 b보다 큰 거죠. 그럼 a랑 c랑 같으면 d가 b보다 크면 해가 모든 실수예요. 그치? 그런데 이쪽은 지금 무조건 0이고요. 이쪽에 만약에 이런 애가 온다라고 하면 해가 없는 거지. 그럼 b-b가 음수이면 해가 없는 거죠. 그리고 0이어도 해가 없는 거지. 0이 0보다 큰 게 아니니까. 그럼 결국 얘는 정반대 범위. d보다 b가 같거나 크면 이쪽이 음수여서 0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해가 없다. 자, 그러면 이 3번은 케이스가 두 개가 되겠죠, 이렇게. 헐, 살았다. 됐지? 어? 내가 참아. 군대라고 생각해. 조금만 버티면 돼. 우리 30분 남았다. 30분. 나도 배고프고 춥고. 근데 참 신기해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맨날 잤거든 사실. 이렇게 수업 별로 뭐
듣고 싶은 생각도 없고 맨날 잤는데 되게 웃긴 게 맨날 자도 피곤했어 고등학교 때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쓰잖아. 12시간, 15시간인데 피곤해도 그냥 말을 하게 돼. 이게 좀 입장의 차이라고 하나? 당신들도 지금 편하지? 편한데 편한 게 아니라 피곤하지. 근데 좀 버티는 능력을 길러주셔야죠. 사실 10to10이 그렇게 힘든 게 아니야. 이 중에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신 분들은 그거는 이제 자연스러우셔야 되고 거기 무언가가 플러스 돼야 되는 거지. 어? 저 뭔데? 아. 연세대 좋아. 연세대 가면 일단 놀기가 좋아. 그 동네는 옆에 일로 엎어지면 이대고 일로 엎어지면 서강대, 명지대 저쪽 있어서 연세대도 제가 볼 때는 그 학교도 좀 하자예요. 그 연대가 제 모교라서 그렇지만 거의 돈이 되게 많아. 돈이 되게 많은데 연대에서 니네 제일 유명한 학과가 혹시 뭔지 아니 원래? 원래 학문적으로 잘 몰라. 경영? 연대 하면 보통 우유랑 뭐 이런 떠오르고 연세 세브란스가 제일 유명하지 않니? 병원인데 거기 천문학과 제가 다닐 때는 천문학과가 거의 탑이었어요. 천문학과가 이제 공대 말고 수학과 물리학과 있는 이쪽에 천문학과가 있는데 천문학 전공하고 그 과에서 과 수석은 좀 어딘가 이상해. 그 어딘가 이상한 게 왜 그런 친구들 있잖아. 걸음걸이도 좀 이상하고 막 세 자릿수 곱셈도 개빠르게 하고 막 교수님 수업하면 교수님한테 막 계속 토론하고 그런 애들이 죄다 천문학과에 있었어. 그래서 그 망원경 천체 망원경 같은 거 되게 비싸잖아. 그걸 이제 서울대 천문학과랑 연대 천문학과랑 그 아무튼 돈이 많아서 망원경을 사야 되는 예산 가지고 뭐 한 줄 아니 연대가? 오른쪽에 세브란스를 새로 올렸어. 그 병원이 너무 돈이 잘 되니까 참 지금 생각하니까 똑똑하다. 건물도 이뻐요. 여러분들 여기서 가깝잖아. 연대, 서강대, 이대는 여기서 가까우니까 물론 1학년이면 송도캠 가야 되지만 서강대 무시하나요? 근데 난 서강대는 비추야. 근데 서강대 가보면 좀 놀랄 수도 있어. 뭐야? 이게 대학교임? 좀 작아. 좀 작고 서울대 가면 좀 포수 진짜 넓고 제가 가본 캠퍼스 중에 서울대, 건국대가 제일 캠퍼스는 넓은 것 같아. 뭐 끝도 없어. 교양. 제가 공대 다닐 때 이렇게 정문이 있잖아. 연대 정문이 있으면 가자마자 왼쪽이 공대예요. 이쪽이 병원 있고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 바뀌었어? 이쪽이 음대고 일로 가면 이제 상경계열이랑 법대 이렇게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사이즈 차이가 확 납니다. 막 되게 블링블링하고 이쁘게 꾸민 애들은 다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으로 가고 체크난 방에 얼굴 썩어가지고 이런 애들 다 왼쪽으로 가고 남녀 혼성으로 가는 애는 뒤까지 가. 공대는 남자밖에 없고 이쪽은 남녀 혼성이거든. 근데 제가 복학하고 나서 나도 좀 프레시한 신입생들을 좀 보고 싶어서 이쪽에 교양을 신청을 했어. 생활과 법률이라고. 근데 개빡쳤던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개 멀거든. 10분 내에 갈 수가 없는 거야. 제가 한 3번 지각하고 그냥 드랍했어요. 학점 포기하고. 그냥 이 학교 구조 자체가 공대 니네는 들어오자마자 왼쪽 가서 연락에 그 미적분이나 하다가 집에 가셈 이 건물 구조야. 상경계열 애들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잘 봅시다. 아니 여기 나는 그거는 꼭 추천을 해. 공부하기가 본인이 너무 힘들고 뭐 동기부여가 안 되고 그럴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에 조금 안 좋은 대학 말고 상위권 대학 중앙도서관 한번 가봐. 그러면 당신들 선배들이 어떻게 책 보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거야. 개살벌하게 보는 거라고 보면. 자,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수를 적어주세요. 이제는 부등식을 혼합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x표로 더하느니 뭐 일자로 더하느니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자, x, y의 범위는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해볼게.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x, y, y분의 x. 자, 여긴 지금 음수가 있니? 없어. 그러면 x랑 y의 범위가 제한돼 있으니까 x 플러스 y의 범위도 제한돼 있겠지? 제한돼 있는데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쪽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 이쪽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입니다. 그죠?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외우지 마시고. 그러면 x가 2범이고 y가 2범이래. 둘 더해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는 이거 더했을 때 아니야? 이렇게. 둘 더해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얘에서 얘 더한 거죠. 자,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합은 그냥 최소끼리 최대끼리 더하면 되지. 일자로. 합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합은 전혀 문제가 없고 이런 애들을 잘 하셔야 되는 거. 자, 이건 구했습니다. 5 이상 16 이하. 에이씨, 지우개가 병신이야. 지우개를 도대체 몇 개를 사는 거야, 난 하고. 제가 너무 빨래를 많이 하나 봐. 지우개가 다 난장판이 됐어.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이거 x-y의 무슨 자리? 최소값. 이쪽은 최대값. 그 다음에 제발 생각하라고. 생각. 얘에서 얘를 뺐는데 이 범위의 무언가에서 얘를 뺐는데 최소가 되려면 얘에서 얘 뺄 때가 최소겠니? 아니지. 가장 작은 놈에서 가장 큰 놈을 뺄 때가 최소 아닙니까? 그죠? 일자로 빼는 게 아니라고. 그 부분만 이해하시면 돼요. 맞아? 최대는 이 범위의 x에서 이 범위의 y를 빼는데 가장 큰 값이 나오려면 제일 큰 놈에서 제일 작은 놈 빼야겠죠. 8. 돼? 소위 막 x표로 빼라고 하는데 외우지 말고 이해하라고. 이거는 뭐 그냥 개쉽다. 최소값짜리지. 제일 작은 놈 2개 곱하면 될 거야. 최대값짜리지. 제일 큰 놈 2개 곱하면 될 거고. 자, 저거는 뭐 전혀 문제 없을 테니까 그냥 제가 후루룩 했고. 나눗셈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다 양수입니다. 다 양수인데 이게 최소가 되려면 제일 작은 x를 제일 큰 y로 나눠야 되지 않아? 분모가 커질수록 작아지니까 제일 작은 놈을 제일 큰 놈으로 나눠야 돼요. 6분의 3, 즉 2분의 1이 되겠고, 이쪽은 y분의 x의 최대값짜리니까 얘는 가장 크고 얘는 가장 작아야겠죠. 얘는 제일 크고 제일 작고. 자, 됩니까? 2분의 1이랑 5가 되겠네. 자, 근데 지금 제가 4가지를 했는데 이게 그냥 심플하게 이 상태로 시험 문제에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이걸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아요. 그냥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제가 2개만 당부를 할게. 주의.
하실 부분. 자, 이렇게 될 때 x제곱의 범위는 얼마일까? x제곱의 범위? 아싸, 틀렸다. 정확히 함정에 퐁당. 왜? 고대 가면 돼. 자, x제곱은 이거를 잘못 푸는 첫 번째가 제일 작은 놈 제곱 1 히히 4 제곱 16 하면 틀리는 거고, 두 번째 잘못 푸시는 분들은 이게 잘못 푸시는 경우고, 1차식인데 2차식의 범위를 얻어낼 땐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왜 틀리지? 0도 나오잖아. 지금 당신들이 말한 것처럼 0 제곱하면 0이죠. 근데 최대는 이쪽이 맞지? 맞아? 나 뭐 하는지 알겠어? 실수하시면 안 된다고. 또 실수할걸? 이거 범위는? 영리한데? 0에서 9가 아니라 25죠. 맞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 문제에 이게 1번 이렇게 나올 리는 없어. 문제를 풀다가 간접적으로 나오는데 선생님 실수했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본인이 틀린 거야. 틀린 거고, 이거 하나 주의해 주시고. 자, 그럼 여기서 x제곱의 범위를 구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건 어떤 제가 문자로 일반화해서 써드릴 수는 없죠. 이건 예시를 그냥 적어주시고,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등호 관계 유의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 병신인가? x를 두 번을 쓰고 그래. x-y의 범위가 어떻게 되니? 아예 실수할 여지를 없어버리는 거야? 대답을 하지 않는다. 이쪽 뭐야? 마이너스 7 이상이야? 초과야? 이상. 이쪽은? 이렇게 되는 거 됩니까? 자, 얘에서 얘를 뺐는데 최소값일 때는 가장 작은 놈에서 가장 큰 놈 뺄 때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7은 가능합니다. 얘도 3이 될 수 있고 얘도 10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최대값 자리는 가장 큰 놈에서 가장 작은 놈 빼야 되지. 근데 마이너스 1이 될 수는 없지. 왜냐하면 x가 4가 될 수가 없으니까. 등호는 빼주셔야 돼. 이거 두 가지만 유의해 주세요. 2차식 범위 구할 때랑 등호 관계를 유의를 하자. 이런 게 앞으로 수학을 하면서 기본이니까 이거 단독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안 나오겠지.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섞여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만 실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 그 다음 휘리릭 넘기시면 연립 1차 부등식의 해법. 해법은 제 칠판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부등식 두 번 풀면 되지.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 구하시면 됩니다. 2개 이상의 부등식 동시 만족하는 그냥 범위를 구해달라 라는 얘기죠. 이거는 근데 제가 볼 때 바로 문제로 넘어가도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이건 바로 문제로 넘어갈게. 1차 부등식 두 번 푸는 건데 뭐. 자, 이것도 여기는 제가 모든 기본 문제를 다 같이 풀지는 않을게요. 약간 적절히 생략할 건 생략을 할게. 1번은 기본이니까 한번 봅시다. 지금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애 구하라는 얘기죠. 위에 거 먼저 풀면 x는
마이너스 4 미만이어야 되고 아래는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7보다 크니까 x가 7보다는 작아야겠지.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 항상 사이 범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x는 자 마이너스 4 미만 나오면 되겠고, 자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얘는 그냥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x, 7x 넘기면 마이너스 2x고, 자 마이너스 5 그럼 플러스 1이고 얘랑 없어지죠. 자 그럼 부등호 방향 반대로 비틀면 x는 0보다 작다가 위에 부등식의 해가 되겠고, 아래는 양변에 뭐 곱할래? 일단 딱 봤을 때 12, 3과 4의 최소 공배수인 10이라는 양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5x, 이거 마이너스 8x인데 넘기면 마이너스 7x. 자 그 다음에 여기서 9, 16, 9, 1로 갖다 넘기면 7 더하기 28. 그럼 x는 마이너스 4 이상. 맞지? 그럼 동시에 만족시키면 되잖아. 얘랑 얘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마이너스 4 이상 0 미만이 나오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이거를 제가 굳이 3번까지 풀 이유가 없겠지. 3번은 그냥 적절히 양변에 10이나 100 정도 곱한 후에 조금 개수 좀 이쁘게 만들고 풀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뭐 제가 할 게 없고, 자 이번에는 연립부등식은 연립부등식인데 조금 형태가 다르게 나왔을 때, 이건 첫 번째 문제만 제가 길게 써볼게. 이건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이쪽도 만족해야 되고 이쪽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방금과 같은 형태로 제가 쪼개어서 쓴다라고 하면 이것도 만족을 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각각 풀어볼게. 마이너스 x 3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이게 위에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고, 아래 넘기면 9x 넘기면 9. 자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 나오겠죠. 됐음? 자 이게 교과서적이고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고,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연습장에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안 풀 거야. 자 일단 얘는 2를 먼저 곱하고 분수 안 나오게, 여러분들 아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풀지 않습니까? 맞지? 자 이쪽 한번 풀어볼게. 그럼 6x 마이너스 4x 2x 플러스 6 2x, 이쪽이 이렇게 되죠. 좀 웃긴 결과 나오지 않아? 뭐 나오니? 모든 실수지? 해는 이거 없어지잖아. 그럼 이쪽은 항상 만족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쪽 풀면 되죠. 1로 넘기면 x고 10 넘기면 이쪽이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부등식은 항상 만족이고 뒤에 거만 만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0 이하 나오겠지. 세 번째는 세변에 뭐 곱할래? 10. 자 그럼 맨 왼쪽은 12x 7x 25 10x, 그냥 10을 이 안으로 갖다 곱하면 3x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얘도 그냥 한 방에 풀어봅시다. 이쪽 넘기면 5x, 양변 5로 나누면 끝. 이쪽을 만족하는 범위는 x는 5 미만이 되겠고, 자 이쪽 만족시키는 범위, 이쪽 만족시키면 10x 마이너스 3x면 7x야.
7x, 7x 없어지고 이거 만족시키는 해가 있니? 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만족시키는 해가 있지만 이쪽을 만족시키는 해가 없기 때문에 이 전체는 자, 해가 없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거 해가 왜 없는지 알겠죠? 7x, 7x는 소거되고 25보다 20이 클 수가 없잖아. 클 수가 없으니 해 없는 거고요. 자, 일단 제가 딱 두 가지 정도 유형만 더 볼게. 무리해서 제가 끝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방향이 이제 반대겠죠. 여태까지는 부등식이 주어지면 해를 구해봤고 반대로 해가 주어졌을 때 부등식 끼워 맞추는 유형도 해보겠지. 뭐 늘 똑같지 않니? 자, 그럼 위에 거 여기서 플러스 5x 넘기면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그럼 얘랑 계산하면 12, 4 넘기면 8 자, 이게 위에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가 되겠고 자, 아래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범위 마이너스 3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넘기면 플러스 2죠. 그럼 x는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시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고 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되죠? 근데 이 해가 얘가 되려면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가 얘랑 되려면 마이너스 4 초과 이런 꼴이 돼야만 하니까 그냥 b가 마이너스 4란 얘기고 얘가 플러스 4란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럼 b는 마이너스 4고요. 얘가 4가 되려면 양변에 마이너스 3 곱해주시면 a는 마이너스 7 나오겠지. 전혀 계산하는데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 자, 이제 두 번째 다음 연립부등식에 해가 없도록 하는 상수 a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그럼 이 연립부등식은 이쪽 한번 풀고 이쪽 한번 풀면 되죠. 자, 이쪽을 먼저 풀어볼게. 그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그럼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넘기면 플러스 1 x는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왼쪽 범위는 이렇게 되겠고 오른쪽 범위는 여기서 7x 마이너스 12x니까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14 플러스 6이니까 20 그러면 5x는 20 마이너스 a보다 작은 거고 x는 자, 이렇게 되죠. 맞니? 근데 해가 없대. 해가 없다라는 얘기는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만 하냐면 수직선을 나타냈을 때 이 범위는 이쪽 어딘가 있어야 되고 공통되는 범위가 없게 얘는 이쪽에 있으면 되지. 이쪽에 있으면 만약에 이게 이쪽에 있으면 공통되는 범위가 나오겠죠. 이런 형태로 그려지면 공통되는 범위가 없으니까 해가 없겠지. 맞아?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려면 부등호를 먼저 작성을 하고 항상 부등식은 부등호 작성하고 등호 관계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럼 얘보다 얘가 일단 커야 됩니다. 근데 둘이 같아도 공통되는 범위는 여전히 없죠. 둘이 같다라고 해도 얘도 비어있고 얘도 비어있기 때문에 공통되는 애는 하나도 없어요.
자, 뭐 이렇게 되겠네. 그럼 저는 양변에 10을 곱하면 얘는 2만 남으니까 40 마이너스 2의 2. 자, 얘는 마이너스 10이 남을 테니까 이렇게. 자, 뭐 A의 범위가 왜 이렇게 거지같이 나오니? 나 뭐 잘못 구하지 않았어?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5a) 마이너스 5네. 글러 먹었다. A는 마이너스 15 이하 나오겠죠? 그럼 최대값은 마이너스 15겠지. 됐습니까? 자, 이거 하나를 더하는 것보다 이것도 설명이 좀 길어지겠네. 바로 밑에 유제 한 번만 풀어보세요. 14-5번 오늘의 라스트